오늘의 이야기 부모의 업보는 자식에게 이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세대를 거쳐 대물림된다는 이 오래된 믿음은 때로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유명 정치인의 아들을 둘러싼 운명의 실타래를 통해 조상과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영적인 유산이 한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짧고 강렬한 한마디 신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업보다. 대수대명한다. 여기서 대수대명이란 누군가의 흉한 운명이나 재앙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무속의 언어입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게 될 운명이라는 무서운 예언인 셈입니다. 과연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가문의 영적인 뿌리를 살펴보면 칠성줄이 유난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칠성줄이란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영적인 기운이 강한 혈통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통신앙에서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과 제복, 그리고 자손의 번창을 관장하는 중요한 신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강한 칠성줄을 가진 집안에서는 소위 신가물, 즉 신의 기운을 받은 인물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직감이 뛰어나고 머리가 명석하며 때로는 범상치 않은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들의 아버지인 그 정치인 역시 이러한 조상의 강한 기운과 보살핌 덕분에 자신의 그릇 이상의 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상의 힘이 그의 길을 열어준 셈이지요. 하지만 강한 비대는 반드시 짙은 그림자가 따르는 법. 이 강력한 영적 에너지는 후손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 그 시련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남들보다 영리하고 똑똑했지만 그만큼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가물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내면에 또 다른 자아를 품고 있는 듯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한없이 순하고 착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내면에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현대의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병명으로 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본래 자신의 성격이 아닌 조상의 영혼이 그의 몸에 깃들어 영향을 미치는 소위 빙의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문에는 과거에 무속인의 길을 걸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강한 영적 기운을 가졌던 조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상의 기운이 대를 이어 아들에게 강하게 발현되면서 그의 내면은 끊임없는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유년 시절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영적인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10대 시절에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학창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명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신의 기운이 몰아치는 시기를 신의 풍파라고 부르는데 이는 마치 거대한 태풍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보통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이 운명의 태풍이 지금 그의 나이인 30대 중반에 가장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기에 그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을 것이며 안타깝게도 3년에서 5년 안에 파국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만약 이것엔 풍파가 지나간 후인설은 후반의 인연을 만났더라면 한 번의 실패를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그의 내면은 인격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불거졌던 도박 문제와 같은 여러 사건들은
이러한 내면의 불안이 외부로 표출된 현상일 뿐입니다. 썩은 음식은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다 해도 그 냄새를 숨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으로 일시적으로 문제를 덮고 무마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의 냄새는 이미 주변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시련이 아버지의 업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는 결국 자식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듯 부모의 업보가 자식에게 흐르는 것 또한 운명의 순리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지고 몰락하게 된다면 아들의 정신과 인생 또한 함께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스스로를 왕자라 여기며 살아왔을 그에게 폐위된 왕자의 비참한 말로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일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가장 손쉬운 도피처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약물과 같은 더 깊고 어두운 수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큰 사고를 통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결혼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늘 자신의 삶을 경계하며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빛을 더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희의 큰 기쁨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것 또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거울을 보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